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구독자 수 130만 명의 유튜브 꽉잡아윤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칭 스포츠텔러 쇼트트랙 연구가 곽윤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어린 시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으로 이사한 후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맹활약하던 김동성을 보고 취미로 쇼트트랙을 시작한 곽윤기는 이 시기 비염을 앓았는데 빙상운동이 비염에 좋다는 말에 어머니가 그를 빙판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쇼트트랙 선수의 길에 접어들어 열심히 운동을 했던 것 역시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중학생 시절 연습 시합에서는 항상 1등을 했는데 시합만 나가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 너무 힘들지만 그때마다 계속 노력한다면 실력은 쌓일 것이고 실력이 쌓이면 반드시 좋은 기회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남자 쇼트트랙 선수들의 키가 대부분 170cm를 웃도는 걸 감안했을 때 곽윤기는 그 중에서도 매우 작은 편이며 몸싸움에 굉장히 약한 편이라고 한다. 비교적 다리가 짧아 피치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워서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때 원심력이 기존 선수들보다 약하다는 단점들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작은 체격 조건을 적극 활용한 스케이팅이 특징인데 다른 선수들은 돌파 시도도 못할 비좁은 공간을 자유롭게 파고들 수 있으며 가벼운 몸무게 덕분에 순간 가속도가 굉장히 좋고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급 방향 틀기도 자유자재로 가능하다고 한다. 가벼운 몸무게와 짧은 다리 때문에 최고 스피드를 낼 땐 그리 빠른 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곽윤기에겐 순간 가속도라는 무기와 정상급 인코스 추월 능력이 있기에 단거리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가능했다고 한다. 2007년 9월에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시 아직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5위를 기록해 국가대표 승선에 성공했는데 당시 한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 풍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곽윤기의 국대 선발 성공은 상당한 선전이었다. 이 시즌이 한국 남자 대표팀 최전성기로 꼽히는데 곽윤기는 5위를 기록했기에 세계선수권에는 출전할 수 없고 월드컵에만 참가가 가능했는데 곽윤기는 대표팀 마지막 순위였기 때문에 주로 500m에 참가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성시백에 이어 쇼트트랙 500m 세계 랭킹 2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6차 월드컵이 열린 곳이 빠르기로 유명한 솔트레이크 시티였는데 결승에 올라온 중국, 영국, 러시아 모두 당시 한국팀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하는 전력이었다고 한다. 이를 기회 삼아 한국은 개주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로 계획하여 이승훈, 성시백, 곽윤기, 이호석으로 꾸려진 팀으로 경기 시작부터 전력 질주하며 세계 신기록 페이스로 레이스를 진행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바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미끄러지며 한국 팀의 레이스 흐름이 끊기고 말았고 거의 부상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넘어지는 것을 발목 힘으로 버텨내며 펜스에 부딪힌 후 다시 속도를 내 다음 주자에게 터치를 하여 결국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데는 실패했다고 한다. 그렇게 곽윤기의 첫 국가대표 시즌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2008년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안현수가 태릉빙상장에서 훈련 도중 심한 부상을 당하며 곽윤기가 세계선수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물론 개인전은 출전할 수 없고 개주 준결승 멤버로 출전했으며 결승에서 대한민국이 우승을 하며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획득했다고 한다. 곽윤기는 실력에 비해 올림픽 운이 너무 없었지만 하늘이 내려준다는 올금을 제외하고 완벽한 커리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는 개주에서만 은메달을 땄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은 부상으로 못 나갔기 때문에 올림픽 때만 쇼트트랙을 보는 대중들은 곽윤기의 실력을 많이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재 세계 무대에서 검증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며 실력만으로 봤을 때도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선수이자 오랜 기간 동안 대표팀으로 활약해온 베테랑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5000m 계주에 출전하여 준결승전에서 쉽게 1위를 내주지 않는 헝가리 선수를 상대로 급격히 페이스를 올려 격차를 크게 줄였고 곽윤기의 노련한 스케이팅으로 황대현과 터치하면서 황대현이 역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는데 결국 1위로 들어오면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결승전에서 팀의 두 번째 주자를 맡았으며 경기 중후반에 임효준이 빙판에 걸려 넘어지는 치명타로 아쉬운 도전을 마치며 이로 인해 1차 월드컵부터 연습 중이던 마네킹 세레머니는 안타깝게도 무산되었다고 한다.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마청으로서 5000m 계주 경기에만 출전하였고 개회식에서 여자 쇼트트랙 선수 김아랑과 공동 기술을 맡았다고 한다.
남자 5000m 계주 준결승에서 중반과 막판 인코스로만 2번 추월에 성공해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결승에서는 2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12년 만에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은메달을 획득했는데 공교롭게도 12년 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도 곽윤기가 최종 주자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그때도 1위가 캐나다였다고 한다.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간 곽윤기는 12년 전 아브라카다브라에 이어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를 쳤는데 후에 밝히길 이는 RM이 쇼트트랙 판정 논란이 일어났을 때 보낸 응원글에 대한 화답의 뜻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경기 후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경기 중반 스케이트 날이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크게 망가졌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추월할 상황이 보임에도 망가진 스케이트가 계속 미끄러져서 가속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가짜 사나이 2기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는데 선수 경력이 오래되다 보니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시절의 신인이었던 곽윤기를 본 사람들이 가짜 사나이에 출연한 것을 보면서 아직 현역이냐? 라며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곽윤기는 가짜 사나이 지원 계기를 돌아오는 올림픽이 저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짜 사나이를 통해 한계를 뛰어넘고 메달색을 바꾸고 앞으로는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고 싶어서 지원했다. 라고 극강의 멘탈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곽윤기가 밴쿠버 이후로는 올림픽에서의 화력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보니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의 경우 특별히 빙상 종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유튜브나 TV 예능에 출연하는 곽윤기를 스케이트 엄청 잘 타는 유튜버 정도로 생각한 케이스도 상당수 있었는데 물론 현직 국가대표인 만큼 녹슬지 않은 스케이팅 실력을 보고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 그의 존재감이 또다시 부각되면서 유튜브 채널도 그야말로 떡상하고 있는데 올림픽 개막 전인 2022년 2월 4일 기준 구독자 수가 17.1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2년 3월 10일 구독자 수가 130만 명을 달성하여 8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한다. 금메달은 못 땄지만 골드 버튼은 따낸 것인데 올림픽 참가 중에는 매일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며 물들어올 때 노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직접 밝힌 베이징 동계올림픽 목표는 역대 최초로 올림픽에서 메달 딴 유튜버가 되는 것. 이라고 했는데 결국 12년 만에 개주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한다. 유튜브를 통해 외국 선수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특히 작년 월드컵 기간에는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열풍을 활용해 네덜란드 쇼트트랙 선수들과 달고나 뽑기와 딱지치기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들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국제대회 출전 기간이 아닐 때는 혼자 콘텐츠에 출연하거나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들은 물론 타 종목의 운동선수들과도 함께 콘텐츠를 꾸미는데 이외에 주로 콘텐츠에 출연하는 이들은 소속팀인 고양시청 빙상단 선수들이며 가장 절친한 후배 중 한 명인 김아랑이 영상 촬영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김아랑의 출연 지분이 엄청나게 높아서 우스갯소리로 곽윤기 채널의 실질적 주인이 김아랑이고 김아랑 개인 채널의 고정 게스트가 곽윤기가 아니냐는 농담도 있는데 시청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채널명을 꽉잡아랑으로 바꾸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고 한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사진을 보면 헤어스타일이 심하게 독특했는데 윗사진에서 보여진 대로 오른쪽으로 머리를 전부 넘겼으며 거기에 파마와 붉은색 염색까지 하지만 너무 잘 어울리는 탓에 한국에서 가장 디올한 남자라는 타이틀로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장발에 핑크색 염색이라는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출전했고 심지어 개막식 기수로 나서서 절친한 후배 김아랑과 깨방정 입장 세레모니를 했다고 한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인터뷰에서 편파적인 판정에 대한 일침을 날려 중국 네티즌에게 대대적인 악플 세례를 받았는데 본인은 오히려 응원을 받는 중이라며 비꼬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쇼트트랙 남녀 혼성 계주의 중국 편파 판정 논란에 비난을 했고 현지에서의 곽윤기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었지만 사이다 발언에 한국 네티즌의 반응은 좋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감스트에 올라온 감스트 곽윤기 올림픽 뒷 이야기와 롤듀오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곽윤기가 출연했는데 이번 편파 판정 논란에 대해 2002년 오노 때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기 이후에 금메달 보고 왔는데 메달을 포기해야겠구나, 그냥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정이 안 좋았다. 라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